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개념 5가지가 사업하는 방법, 이 사업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영사업가답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자영사업이 사업의 시작점이에요. 이것과 돼야지 뭐 그 다음에 팀워크이고 교육사업이고 프로모션 사업이고 그게 진행되고, 자영사업가의 의미를 스스로가 터득하는 그때부터 사업이 급물살을 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그 개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 시간 그걸만 잠깐만 하면, 우리 사원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영혼을 소중히 하며 생각을 경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각을 경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영혼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게, 영혼과 생각이 합친 게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없이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개념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교, 팀, 부, 복. 근데 자영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5번째 복제로 끝납니다. 복제 사업의 개념으로 끝납니다. 이게 순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상으로 시작점은 자영사업이고 제일 마지막은 복제로 끝나야 돼요. 복제 사업으로 끝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3가지 있죠. 교육 사업이다, 팀워크 사업이다, 프로모션 사업이다. 그건 약 수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영 사업이고 그 복제 사업은 목적. 가장 개념다운 개념이 자영 사업하고 복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시작점이니까 오늘을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그 다음 진행하는 게 매끄러워집니다. 이게 제일 시작점이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복제 사업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시스템에서는 복제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그 기초인 자영사업의 개념이 확실히 이해가 돼서 자영사업 개념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제까지 가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니까, 복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되니까 복제의 원본이 되는 게 나기 때문에, 이 자영사업 개념이 시작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복제까지 갈 일도 없다 그러면 자영사업에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이자 끝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이해 못 하시고 그냥 막 그럭저럭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제까지 가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의 상당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영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영사업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만드는 A사에서는 IBO라고 합니다. Independent Business Owner. 그러니까는 독립된 사업, 오너,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필이면 그걸 복잡하게 그렇게 졌을까요? 그래도 이 네트워크를 처음 창시한 그 회사에서 왜 회원을 갖다가 그렇게 복잡하게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고 IBO라고 해갖고 굉장히 생경하게 그렇게 했냐면, 거기에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이고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다 사장님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립사업가, 그러니까 자영사업가, 독립된 자영사업가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사장님으로 전 세계가 통일돼 있어요. 그건 뭐 꼭 A사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자영사업가임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회원번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회원번호 자체가, 우리는 무점포 무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그 회원번호로 수당을 받고요. 그거가 신고가 돼서 그게 사업자 등록번호니까, 그거가 원천징수 기본이 돼가지고 3.3% 원천징수 띄고 우리는 수당을 수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사업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회원을 부를 때도 우리 사장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시작점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원칙 부분에서도 나오죠. 그 더치페이라는 거. 아니, 내 사업을 하는데 맨날 누가 와서 밥 사주고 그럴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 고작 안다는 사람이 자기를 여태껏 길러 주시다시피 한 어머님이나 아버님으로 거의 그런 반열에 서 있던 누나가 와서 맨날 밥 해주고 밥 사주고 돈 대주고 돈 빵꾸 나면 또 돈 대주고 한다면, 그게 자영사업 되겠습니까? 밑빠진 독이 물 붓기가 되죠. 그러니까는 항상 자영사업가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맹점이 아니고요, 본질 자체가 그래요. 왜냐면 무자본 무점포 사업이다 보니까 자영사업가라고 지금 이해는 하셨는데, 실제 진행하다 보면
점포도 없고 자본이 들어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영사업가라고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꼭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가 나 꼬셨잖아, 네가 뭐 이거 한다며, 그러고 이거 얼추 잘못 드신 분들이 뭐 하냐면 꼬신 사람이 저에게 스폰서라는 사람이 다 해준다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 없다는 부분이, 영혼도 없고 개념도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내 사업입니다. 스폰서가는 이거를 안내해 준 사람이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스폰서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개념도 없이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요. 뭐 당신이 다 해준다며,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딴 말이야, 뭐 등등. 이런, 그러니까 스폰서나 파트너나 그 사람이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맨날 싸움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자영사업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영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시스템에서 그 정의를 갖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돼야 됩니다. 자기 발로 가서 하는 게 자발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게를 갖다 이렇게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나 또 부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 요식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꼭 부부끼리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다는 게 이미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분명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일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영사업가답게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안 하고, 서로 남편은 마누라를 갖다가 의지하게 되고, 굳은 일은 또 마누라한테 이렇게 맡기고 제대로 자영사업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영사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에 와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여태까지 안 하던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개념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그래서 적응을 잘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분위기에. 어차피 그 분위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뭐 공부하는 벌레야? 그래서 저도 좀 일탈 비슷한 거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도 좀 땡땡이도 쳐보고 중간에 뭐 이렇게 어디 담 넘어가서 딴짓도 해보고 뭐 이랬는데, 상당히 불안하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서 며칠 방황하다가 내 자리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전업주부들이 싸움하고 난 다음에 친정집에 가든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어도 계속 집이 불안하고 또 집에 걱정이 돼서 이건 아닌가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역시 지지고 볶아도 그래도 난 집을 지키는 게 가장 그게 제일 편하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영사업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데가 미팅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소위 해서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영사업가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그래? 내가 지금 이 일에 아직 좀 이렇게 발을 완전히 디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긴, 미팅도 나가고 하긴 하는데 뭔가 좀 겉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자영사업가로서 처음에는 외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그 모임에 내가 자발적 의욕적으로 참가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싹 없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체험상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자, 자발적이라는 거, 의욕적이라는 것, 그 두 단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자영사업가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자영사업가로서의 또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건 사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아가서 행하는 것을 자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용어는 뭐냐면은 1분 스피치나 액션 5, 우리 소위에서 시스템의 요체라고 하는 1분 스피치하고 액션 5 할 때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거나 이런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특히 1분 스피치하고 액션 5 할 때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자영사업가로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꼭 그런 의미로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분 스피치 할 때
좌로 발표하세요, 우로 돌려요,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Nope.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Nope. 근데 실제적으로 의미전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Nope. 조금 좀 시간이 1분 스피치 할 때 이렇게 좀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리고 항상 기다렸다가 그분이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준비가 돼서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분 스피치 할 때 특히나 처음 한 2, 30초간은 아무도 발표 안 했을 때는 운영 사회 보시는 분도 그렇고 거기 있는 같은 구성원들끼리도 조금 그때는 마음적으로 이거 누군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건 뭐 전 세계 다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조금 시간적 포즈를 주시고 이렇게 좀 쉬는 타임을 주시고 기다려서 꼭 스피치는 자발적 의욕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그 자발적이라는 그 표현을 발런티어, 지원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원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 의역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스스로 발런티어십에 의해서 발런티어가 그냥 제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딱 자기소개가 나가면은 저분이 1분 스피치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이 이 개념을 확실히 안 거고 또 그대로 돌려야지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욕적이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사전적으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넘쳐 있는, 그래야지만이 이 일이나 이런 업을 대할 때 그 일이 재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들이, 저의 요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힘을 상쇄시키거나 거꾸로 가게끔 하고, 의욕적인 힘을 갖다가 거꾸로 가게 하는 게 바로 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상은 직급 도전, 배팅 문화에 있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좀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카드 긁어서 가라, 그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그게 자발적인 겁니까?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건 아무도 그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분위기가 뭐 누가 직급을 가니까는 그 윗직급에서 누가 가니까 같이 그냥 이 차에 그냥 같이 가야 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건 그건 전형적인 배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자영사업가로서 따를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왜 이런 식으로 그만 그 종용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역사를 안 하더라도 그냥 성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가장 큰 저의 요인이 뭐냐면은 직급도전 배팅 문화예요. 의욕적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오히려 돋궈주지는 못한 망정 의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갖다가 퇴보를 시킵니다. 퇴보는커녕 그 의욕 자체를 갖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급도전 문화, 또 그쪽에서 자꾸만 배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의욕이 있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고 분위기상 그냥 가는 거지. 거기는 자발적인 힘, 의욕적인 힘 두 개를 다 져야 하는 요소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자영사업가로서 이해를 분명히 하셨다면은 누가 직급도전 비슷한 분위기 아니면은 뭐 그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누가 저 회장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일어서 저도 그냥 아연 실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면 그걸 당당히 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결국엔 그게 그 얘기지 뭡니까? 그러고 따질 수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붙잡고 안 하시겠다? 그런 거 안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만 묵묵히 스스로 이 시스템대로만 하면, 시스템은 절대로 여러분들 직급 도전해라, 무슨 뭐 배팅해라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어느 시스템 교원에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자영사업을 자영사업가답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영사업의 앞자가 스스로 자자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하고 집중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직급 문화라는 거는, 직급으로 간다는 거는 분위기상 그렇게 몰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 애터미 아무리 대단한 애터미라도 애터미엔 I, 애터미엔 나 했을 때 애터미가 더 중요해요? I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가는 거가 자영사업가의 그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저의 예이기도 하지만 저도 어느 책을 보고 어느 강의를 듣고 메모해 놨다가 저도 그렇게 해본 겁니다. 뭐 제가 무슨 그렇게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고 그걸 제가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뭐냐면요, 마누라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마누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전자도 틀리고 그 65억 인구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인연에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몇 년을 사귀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성도 틀려요.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분들끼리 서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제도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실토 좋아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남처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귀다가 정 아니다 그러면 아유,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우리 끝내자 마음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평생 갈 때까지 제일 말 안 듣는 거는 남편이고, 제일 말 안 듣는 건 남편의 입장에서는 마누라일 수밖에 없어요. 뭐 안 그런 예도 있지만 그게 1%나 될까요? 거의 99.9%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바꾸라고 해도 안 돼. 그때는 또 자식도 말을 안 들어요. 자식 중에 말 잘 듣는 뭐 아니거든요. 내 생각 같지 않으니까 안 돼. 그거 바꾸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환경도 바꿔봐, 모두 바꿔봐, 뭐 심지어는 차를 바꿔보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또 차를 바꿔봐. 별짓 다 해도 안 되는데 결국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를 바꾸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게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진다. 이건 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나하고 접해 있는 내 가정, 내 또 주변, 제가 뭐 오지랖이 얼만큼 넓을지 모르지만 다만 제가 접해서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로서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소한 나를 바꾸니까 그분들 맨날에는 그 사람 탓만 하고 있었는데,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돼, 개념 없어 모르고 얘기했는데, 개념 없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었고 나였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모든 게 바뀌어요. 저는 그걸 나름대로 저도 적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보니까 전 실제로 그 체험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성공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통상적으로요, 뭐 학자에 따라서는 20세 이상 되면은 죽을 때까지 5%가 더 이상 안 바뀐답니다. 그 스스로 이렇게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특히 이 네트워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스템 개념에 입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뭐냐면 나를 바꾸려고 하는, 아까처럼 마누라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그러면 나를 바꾸니까 모든 게 됐듯이, 나를 바꾼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거기까지 미치기가 힘든 거지, 거기까지 미쳤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뭐냐면요, 내 장점 5가지 모릅니까? 내 단점 5가지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본인 그건 알거든요. 그걸 서슴없이 적으세요. 그거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적고, 나의 장점 5가지, 나의 단점 5가지,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가다듬어서 미팅할 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세요.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런 거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인이고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는, 간단한 일이죠. 단점은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렇게만 하면은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니까는. 그러고 나서 그 단점을 없앤다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 2번째에 나오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중에 결단 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결단이라는 거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 거지, 실제적으로 하는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요 시스템대로만 하면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많이 나오는 단점 얘기하면은 게으르다. 이 사업 아니고 어떤 사업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고칠 생각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만큼 사실은 부지런해야 되고,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는 사업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부지런해지고 내 스스로가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흔히들 누구한테 네트워크 사업을 우습게 보시고 뭐 이렇게 빈정대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너 한번 네트워크 사업 한번 해봐. 내가 자기 통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지,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 대단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주가무를 하다 보면 처음에 초기에는 좀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노래 한두 곡 기분 전환상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탐닉되다 보면은 시간도 낭비돼, 돈도 낭비돼, 그것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면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산의 아주 나쁜 지경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단점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이거를 결단하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네트워크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트워크만큼 1분 스피치하고 결단을 새롭게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원칙 부분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네트워크 하러 왔지 술 먹고 누구 사교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네트워크가 돌아가는데 원칙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데 보면 술도 거의 안 합니다. 9년 전, 10년 전에 저 네트워크 여기 애터미 초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1박 2일 송리산 뉴스타운 가면은 그 남자들은 민박타운인데 거의 16명, 8명 막 이렇게 그냥 뭐 노숙자 합숙소처럼 이렇게 잤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도대체 1박 2일을 그 3, 4, 5 모여서 소주 마시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아주 그냥 그러신 분들이 무지 많았어요. 근데 지금 10년 가까이 돼서 요즘 그런 건 거의 없지만은 그 당시에 그 소주를 갖다 즐겨 먹고 막 그냥 그런 분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없어요. 국장까지 갔는데 어느 날 조용히 없어지고 소리도 없어요. 존재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런 음주 가무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를 많이 본다. 적당히 보시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언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 투마치는 좋을 게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거 있죠. 절대 긍정이니까 긍정은 상당히 아주 제일 좋은 거죠. 절대 긍정이면 더 좋고. 근데 너무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제가 그 예에 들어가는데 팔랑귀가 돼가지고 긍정적인데 아주 그 적정한 긍정을 해야지 너무 그냥 긍정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점 5가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3개면 3개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를 단점을 없애고 줄이겠다고 하는 그게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뭐 시스템 워크숍 할 때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대로 하시면 되고요. 실제 우리 네트워크 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이 자영사학과 개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제 예가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를 보니까요. 주인의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주인의 사고를 갖고 있는데 꼭 실패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종의 사고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종의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유국가인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종의 사고로 갖게끔 사회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계 질서라는 거 어느 정도 잡지 않으면 너무나도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월급쟁이들 같은 이제 봉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계급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일수록 자꾸만 이렇게 종의 수직 사회가 되면은 종의 사고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의 사고를 결단을 해서 주인의 사고로 바꾸는 거. 그게 자영사업의 개념입니다. 또 의욕적인 사고 있잖아요. 종의 사고를 가지고 의욕적이 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갖다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시키는 대로가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고 가지고는 절대로 의욕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의욕적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자발적 의욕적으로 나를 갖다가 만들겠느냐? 그거는 시스템이 탑재된 나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학교 다니던 사람이 하루 이틀 땡땡이 쳤을 때 그 불안한 마음, 또 전업주부가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불안한 마음, 시스템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처음만 좀 어색하지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시스템 자체가 의지할 수도 있는 거. 거기만 가면은 나중에 마음이 편해지는 그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시스템 사업인 네트워크 사업에 어느 정도 주인이 된 자영사업과 이미 어느 정도 골격이 섰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스템이 탑재된 그거를 갖다 결단하는 게 자영사업가의 정신입니다. 근데 나에 대한 또 하나의 고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결단하고 단점 뽑아서 그 단점을 내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고치겠다. 그리고 그냥 결단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그런 마인드를 시스템에 탑재시켜서 시스템대로만 가시면은 된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런 고비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건 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같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특히 초보 분들은 대다수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잘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는데 뭐 이러다가도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나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왠지 안 될 것 같고 나만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의 자신감의 영역이거든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철학자이고 교육자인 그 샤를 팩팽이라는 사람의 자신감이라는 저서에서 제가 이제 인용글을 따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4발 자전거 타다가요, 그거를 가르칠 때 보통 그걸 잡아준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아버지가 많이 잡아주지만 그걸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뒤에서 누가 잡아준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애가 자신감이 없다가 그 누가 잡아주니까 그래 그것도 아빠가 잡아주니까 그래 한번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많이 자빠질 거를 덜 자빠지는 거죠. 자빠져도 그렇게 많이 자빠지지 않고, 그거 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실력이 몇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실력이 쌓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빠가 잡아준다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슬슬 몇 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실력이 쌓이게 되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싱싱고 이렇게 그냥 막 해요. 근데 거기에 또 아빠가, 그 잡아준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 최고. 너무나도 잘한다. 막 이렇게 자꾸만 칭찬해 주니까 그때부터 재미를 느끼고, 난 그거 못해요 했던 그 없었던 자신감이 이제는 쌩쌩 그런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재미를 느끼고 막 실력도 늘어난 상태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 단계가 자신감이 완전히 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요.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나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시스템을 타고 시스템에서 지금 이렇게 개념 정리한 대로 오늘 자영사학과에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요대로만 그대로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빠가 잡아주는 그 믿음을 주는 그 울타리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자꾸만 1분 스피치하고 액션 5 열심히 하면서 실력이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고 돼서 그냥 너무 재밌고 그냥 항상 얼굴이 웃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또 막 돼가지고 수당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하게 되죠. 뭐 자신감, 이건 나 아니면 못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해서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만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자꾸만 시스템에 나와서 시스템 미팅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가 되어서, 이 좋으니까 내가 먼저 해서 내가 또 많은 사람들, 나의 지인들한테 더 많이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나니까, 특히 시스템을 탄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100% 성공밖에 안 보인다. 이런 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시스템의 또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영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자영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강의로서 그냥 한번 듣고 넘치는 게 아니고, 아까 저랑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점포를 냈을 때 등등, 또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곱씹어 보면서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영사업이 시작점입니다. 사업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가 돼야지 뭐 그 다음에 팀워크이고 교육 사업이고 프로모션 사업이고 그게 진행되고, 그거까지 다 됐을 때 그 다음에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복제가 성공을 하는 거니까, 이 자영사업의 개념을 갖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 번,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머리맡에 놓고 이렇게 대충 듣고 뭐 설거지 하시면 이렇게 듣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해보고 제대로 써보고, 뭐 또 더 나아가신다면 나에 대한 분석, 꼭 장점 5, 단점 5 이런 식으로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뭐 일기형식으로 하시든 그런 노력을 경주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영사업가의 의미를 스스로가 터득하는, 그때부터 사업이 급물살을 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거의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교육사업, 순서대로 교육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사업 하면은 무슨 개념이야,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일단 빨리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스템에 와서도 승진급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시스템은요. 개념 5가지가 사업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자영사업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들 이 사업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지금도 무지 많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오고 뭐 댓글상으로도 오고 하는데 문자로도 오고 하는데 자영사업가답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얘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제사업가답게 하시면 됩니다. 또 교육사업가답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교육사업이니까요. 이렇게 사업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업의 방법론까지 이 개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요. 앞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1강씩 개념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도 이해지만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그 개념 있는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